안녕하십니까. 대학생이 만나는 명사 초대 인터뷰 뉴스스테이션 2부 진행을 맡은 국다혜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인터뷰에서는 영산대학교 대외 부총장직을 맡고 계신 김규철 부총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현재 학내외에도 많은 직책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화의 전당 이사직도 역임하고 계시고 최근 부산국제영화제도 개최하셨는데요. 요즘 근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부산시에 영화제도 있었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지스타가 열립니다. 그래서 학교 일은 또 학교 일대로 열심히 하고 또 부산과 관련된 일들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연말까지 쭉 이어지니까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신 것 같은데 부산의 명문고라는 동래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무역학을 전공하셨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건 알고 계실 텐데 부총장님의 학창 시절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학창 시절을 지내셨고 또 대표적인 추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명문 고등학교라니까 고맙긴 한데 사실은 명문 중학교도 나왔죠. 네,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저는 대학은 중앙대학을 나왔는데 그 또래의 다른 동기들보다는 공부를 썩 잘했다 할 수 없죠. 단지 기억나는 것들은 우리나라 학자가 아시다시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으로 가면서 특히 요즘 뭐 대학 진학률이 90%에 육박하니까 저는 그때 당시 이미 한 40년 전입니다만 대학에서 아주 신나게 놀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네, 그럼 대학교에서 노셨고 또 열심히 노셨고 고등학교 때도 놀았다는 얘기가 좀 그렇긴 하네요. 하여튼 뭐 물론 입시 제도가 저희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은 공부를 해야지. 근데 비교적 좀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는 뭐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네. 대신 다른 기억들은 많이 있죠. 그럼 즐기면서 학창 시절을 열심히 보내셨다는 거 맞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때 저는 7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때 상황이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그 상황이 그때는 그 박정희 씨가 집권할 때여서 상대적으로 지금과 비교해서는 아마 이해하기도 힘든, 심지어 머리를 기르는 것도 국가에서 단속할 정도였고, 치마 길이도 단속할 이런 때였기 때문에, 그 생각이나 행동의 제한이, 또 사고의 제한이 많았습니다. 지금과는 좀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어떤 시대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70년대에 지금 생각해도 좀 즐겁고 재밌게 보낸 기억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대학 다닐 때 복화를 했었어요. 그것도 꽤 기억에 남는 거고, 또, 어쨌든 더구나 이 방송이 전교생을 상대로 나간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한 말씀들이 그렇습니다만, 비교적 다른 그분들보다는 대학을 좀 즐기려고 그랬죠. 학창시절을 들어보니 정말 뭔가 좋은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김구를 좋아합니다. 김구 선생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 저 개인적인 취향도 있고 또 그 시대상에 다른 의미는 저 아이가 부유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드릴 말은 없는데 그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좀 경험, 제가 중국을 비교적 일찍 갔어요. 우리나라 국교가 수교되기 전에. 근데 우연한 계기에 그 상해나 중경을 가면서 그분들이 그 당시에 1920년, 30년, 40년 생활했던 곳을 보고 참 대단한 온고집이다 하는 것하고 또 조금만 유추해보면 그런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때문에 어쨌든 한 인간이 살면서 짧은 기간에 뭘 할 수 있느냐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큰 뜻은 저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일관되게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는 정말 저도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분을 좋아합니다. 그럼 혹시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나 혹시 인생에 있어서 좌우명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저희는 획일적인 교육을 받은 대표적인 세대죠. 그러니까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또 1950년부터 53년까지 그 6.25 전쟁이 있고 저희는 그때 태어난 사람들인데 저희가 이제 60년대 지금 그당 저희 때는 국민학교 그랬으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을 70년 다니면서 아주 이 루틴한 시각 따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루틴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때에 저희 세대가 들은 얘기 중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진인사 대천명 그러니까 뭐 뜻은 아시겠으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겠고 저는 그런 말 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런 시기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시기와 때에 또 자기가 만든 일은 최선을 다하게 돼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딱히 좌우명이라기보다는 저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즐겨라. 즐김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샘 작업을 저도 젊을 때 해보면은 밤샘 작업을 하고 이 새벽 공기를 맞는 그 느낌은 사실 그 일의 성취 여부를 떠나서 또 그 일이 후에 자기 인생에 미치는 여부는 떠나서 그때가 즐거운 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오늘 지금을 즐겨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면서 즐기는 게 열심히 하면 더 좋죠. 어떤 남한테 폐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공감해 주니 고맙네요. 네, 아니에요. 지금 20대들은 이제 즐기는 것도 즐기는 거지만 진로 선택에 대해서 1학년 때부터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혹시 이 길을 선택하게 되신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길이라면? 부총장님을. 네. 제가 자식이 셋입니다. 큰애 둘이는 뭐 다 이제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셋째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지금 사람들의 심정이나 느낌 같은 것을 정말 모른 척 할 수가 없죠. 근데, 최근에 이제 최근이라면 지난 한 10년입니다만, 저희 나라 고용이 경직되고 또 소위 부의 세습 문제도 이제 이렇게 이슈가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세대, 지금 20대나 또 IMF 세대라 그러죠. 지금 30대까지 포함해서 이 시대 유탄을 맞아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고 오늘도 사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것저것 좀 검색을 하다가 이제 88 세대를 별말이 다 있더라고요. 이 30대의 명태를 당한다는 얘기가 이 유행어로 나올 정도면 이 사회적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을 즐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요즘 젊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 또 미래에 대한 확신, 또 미래에 대한 설계가 저희 때보다는 참 힘들다는 느낌은 제 자식을 통해서도 느끼고 있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대상은 결국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지금은 저희가 또 지금은 40대, 50대, 심지어 60대가 이 사회의 주역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곧 10년, 20년 뒤에는 여러분이 주역이 됩니다. 부총장님이 혹시 계획하신 진로를 밟으시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부딪히고도 하셨을 텐데 최대 고비라고 느끼셨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고비는 항상 있죠.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사회자도 20대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일 수 있고, 사실 이게 이제 개인의 고민은 객관적인 계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고민을 이제 이렇게 무게를 달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느끼고 있는 고민이 최대 큰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일과 부딪혔죠. 또
제가 원래 천성이 좀 이 호기심이 많은 천성이라 젊은 한때는 참 그걸 한탄한 적도 많아요. 근데 이 세월이 흐르고 이제 사회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양한 학습 효과를 만들고 한 원동일 수도 있겠다는 자해를 합니다만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네. 그 어른들 말씀으로 구구절절히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네, 그럼 지금의 고민이 제일 크게 느껴진다고 말씀해 저는 그렇죠. 예. 주셨죠. 예. 제가 최근에 면접의 기회가 생겨서 면접을 보게 됐는데 저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라고 이제 면접관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장점은 이제 편하게 술술 나오는데 단점은 왠지 말하기가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혹시 부총장님도 개인적으로 가진 단점과 장점 있으신지, 혹시 단점을 고치시기 위해 노력한 방법 같은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있죠. 지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제가 여기 원장 오기 전에 부산 지역에 이제 공공기관의 그 기관장을 오래 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이제 그 입사 면접도 많이 받았고요. 또 다른 기관에 그 이 면접위원으로 인사 면접위원으로도 많이 가봤는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요즘 그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다 그런 준비를 해오는가 봐요.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심지어 술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전에 한번 그 제가 도시공사, 부산 도시공사인가 하여튼 어떤 기관에 인사 그 면접위원으로 가서 느낀 건데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성을 남한테 표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방법인데 저도 단점이 있죠. 근데 또 본능적으로 단점을 남한테 특히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너무 술술 나온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게 또 시험이 아니더라도 저도 예전에 선배는 들은 얘기입니다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내가 뭘 잘하는지를 먼저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장점이 뭔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단점 또한 중요하죠. 저도 단점이 많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호기심이 많은 거. 네, 단순하게 호기심이 많다고 표현하지만 그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세월에 묻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내공이라 그러던데 내공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 단점과 장점을 금액에 가르지 마시고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총장님의 장점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장점이라. 저희 세대는 사실 이게 자기 장점을 남한테 말하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갑갑했던 것은 식사 중에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 식사 중에 저는 뭐 그렇게 가족도 많지 않은 집에 태어났으니까 오래간만에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아주 어릴 때도 좀 답답했어요. 근데 그 뒤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미국 쪽하고 좀 어떤 이 비즈니스를 하면 느낀 건데 너무나 뻔뻔스럽게 자기 자랑을 하더란 말이지. 그래서 저 친구만 좀 그런가 했더니만, 물론 그것도 한 30년 전의 얘기입니다만, 그게 아재 그 미국 사회의 패턴이 돼 있더라고요. 자기가 장점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 또 그리고 그것을 검증받는 것. 그래서 지금, 꽤 전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제가 뭘 잘합니다. 남한테 말하기는 어려운데, 주눅 안 들고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장점이면 장점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라이트가 비추고 사람도 많은데. 지금까지 부총장님 많은 말씀 들었는데요. 좀 짧은 시간이라서 많은 얘기를 또 더 깊게 못한 게 많이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으시다면 저쪽으로 보시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죠. 젊은 분이라 그러니까 대상을 좁혀서 저희 학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을 때 뭘 하지 말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전 젊은 사람한테 뭘 하지 말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또 역으로 또 그런 이유로 뭘 좀 하라고 얘기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학자상 중고등학교 6년에 본인의 개성이나 또 느낌을 살릴 수 있는 플렉시블한 인생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은 아주 중요한데 대학 4년 동안 자기 전공하고 관계없이 뭐 또 전공은 뭐 당연히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거니까 그 전공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는 있을 거라 보고요. 그 전공과 관련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은 전 당연하다 보고 그 외의 것을 좀 많이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학내든 학외든 관계없이 20대나 30대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 나머지 인생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어떤 선배가 저한테 한 말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나이가 다 생각이 납니다만, 우리나라 남자들은 30대에 누구와 뭘 했냐가 그 나머지 인생을 정한다는 것이, 그때는 그렇게 개의치 않고 들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면, 제 말이 일정 부분 맞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좀 더 많이, 좀 더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서울서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내려올, 저는 대학은 서울서 다니고 고향은 부산이니까, 물론 조천에서, 포기하고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도 그게 수십 년 전 얘기이지만 기억이 남고요. 그때 6명이 서울 출발했는데 둘은 끝까지 왔습니다. 부산까지. 예. 근데 그 끝까지 온 둘은 지금도 성공해 있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대학교 이 시절에 놓치면 안 될 것들을 지금이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즐겨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맞죠? 네. 지금까지 영산대학교 김규철 부총장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고맙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예, 감사합니다.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I'll be giving it my bestest, and nothing'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I reckon it's again my turn to win some or learn som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t